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산하 집합건물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민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집합건물 현장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특히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관리 업무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지급된 돈 중에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라는 청구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데 그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일정하게 돈을 이제 적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적립하는 돈도 공동주택, 기타 집합건물과의 그 계약 단계에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 근로자한테 급여는 물론이거니와 퇴직급여 충당금도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인건비로 지급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예를 들어 한 8개월 정도 관리 업무를 지속하다가 이제 계약이 끝나버리고 새로운 관리업체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 그 돈을 지급했던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일이 생기는데 우리 현장에서 8개월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적립해놓고 있었던 그 돈들은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소송들의 이제 저변을 보면 기존 관리업체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불만을 이제 계기로 해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그 상대방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기존 관리업체 A라는 관리업체하고 체결했던 그 위탁관리 계약의 법적 성격이 그 전형계약 가운데 위임이냐 아니면 도급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인지 또는 도급인지 어느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청구의 당부가 달라진다. 우리 법에서 일단 그럼 위임계약, 도급계약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680조를 보면 이제 위임의 의의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풀어보자면 그러니까 일 처리를 맡겼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좀 해달라. 그리고 상대방은 좋다.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위임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체결하는 진료계약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필요한 처치를 해달라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 상대방은 이제 그걸 승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면 진료계약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어떤 결과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병이 낫는다거나 증상이 호전된다거나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통해서 요청되는 의무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681조를 보면 일처리를 부탁한 취지에 따라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성의껏 활용해서 일처리에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도급은 뭐길래 그런 것이냐 이제 그런 의문점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동일하게 우리 민법상에서 도급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보다 앞서 제66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완성할 것을 약정했다는 그런 표현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이 굳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맡기는 맡기는데 내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전문성을 완전히 믿고 일 처리를 어떻게 하든지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것을 대충 했든 최선을 다했든 남한테 부탁해서 했든 그 기간 내에 결과만 가져오면 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도급계약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예는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 바로 공사계약입니다. 뭐 인부를 몇 명이나 쓸 것인지 어떤 설비나 도구를 이용하고 어떤 공법을 쓰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알아서 그 건물이 완성되면 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의 얘기로 돌아와 본다면 지금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위탁관리 계약입니다. 위탁관리 계약은 어떨까요, 여러분?